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교재 175페이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사유로 모두 고른 것입니다. 변경신고. 변경신고가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만 변경신고가 가능하고요.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분은 거래 지분이고요. 변경은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인데 이 경우에는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의 변경입니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도면 가기 할 때 도가 뭐냐 하면은 중도금 및 지급일입니다. 그 다음에 면이 면적입니다. 면적. 가가 거래 가격입니다.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서, 사본 등. 따라서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정 신청하는 경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기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변경신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모두 다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있는데 정정신청이 2017년 6월에 종전에는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도 정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토지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정함에 따라 산출 세액 등의 변경 가능이 있는 토지의 종류,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바뀔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농어가 주택인지 별장인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번, 소재지, 지번. 지번이 소재지가 소재 플러스 지번이죠. 이런 것들은 정정이 불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따라서 5번이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틀린 것입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과태료 500만 원짜리가 4개입니다. 4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내 미신고, 60일 이내에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이 300만 원입니다. 최대. 자, 그래서 7번에 1번은 맞고요. 2번, 신고 간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감경 면제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각은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우리 교재 176페이지 8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한 명 명의로 해도 된다. 공동으로 중개하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중개상물은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신해서 소속공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대행해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을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2번을 보면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해서 적는다 했는데 전용 면적만 적습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거래 대상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 틀린 것 177페이지 10번입니다.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올해 바뀐 게 주택법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7가지 법률에 의해서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60일 이내 신고하는 게 바뀐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최초 공급받았을 때, 처음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초 공급계약도 주택법 등 7개 법률인 경우 신고해야 된다는 점이 바뀐 내용입니다. 바로 이게 2번이 되겠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즉 29호, 29세대, 29실까지는 처음 공급받았을 때 신고하지 않는데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최초로 공급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즉시 발급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즉시였는데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 작년까지는 즉시였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틀렸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는 등록관청이라고 불렀는데 올해부터 신고관청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3번, 4번 두 개가 답입니다. 작년에는 4번이 답이었죠. 근데 올해부터 이 적시가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10번은 따라서 답을
책과 달리 두 개, 3번, 4번 두 개 복수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대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 이 정정 신청이 2017년 6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책이 나오고 나서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정정 신청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정정 신청은 고치는 건데, 오타 고치는 건데, 이건 언제든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토지, 지금 안 되는 게 토지의 종류,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집은 이거는 정정이 안 되는 것으로, 종전에 정정이 가능했다가 지금은 정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2017년 6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사 종목. 주가 주소 전화번호입니다. 주소 전화번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는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사가 뭐냐면은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개업공개사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이런 거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 뭐냐면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토지의 종류는 안 된다고요. 토지의 종류는 안 되고 건축물의 종류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정정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11번의 답이 2번인데 2번이 되겠는데요. 이 거래 지분 2번도 지금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죠. 거래 지분이 종전에는 정정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도 부동산 등의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중도금 및 지급일만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답을 2번으로 보는데 중도금 및 지급일만 정정할 수 없다.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도 2017년 6월부로 우리 책 교재가 나온 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을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작년까지는 토지만 외국인 토지법이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가 해당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했는데 3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매매 계약은 제외합니다. 매매 계약은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교환이나 승여 이런 것들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이나 승여 계약은 신고하지 않죠.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는 교환이나 승려의 경우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경매인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4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매매 계약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교환이나 승려 계약만 해당이 되고요. 매매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고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교환이나 승려 계약을 60일로부터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5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계속 보유 신고 6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대한민국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신고관청입니다. 취득신고 안 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원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 취득한 날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겠습니다. 등기한 날이 아니고요.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4번 신고관청은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1개월 이내죠.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4번, 5번이 올해 신설된 내용이니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3번에 따라서 답 3번이 되겠고요. 14번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 경관 보존지역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토지계약을 취득하면 효력이 없다. 예, 군문자야라고 했죠.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 경관보존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취득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에는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리얼,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등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상속, 경매,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그 다음에 2번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소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저당권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분의 1 숫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2분의 1이 10번 정도 나옵니다.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인정되려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특례가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됩니다. 2분의 1만 해당이 돼도 외국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허가 받기 전에 효력이 허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허가 못 받으면 무효, 허가 받으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허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 신청이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예,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효력이 있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상환하기로 했으면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로서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답 3번입니다. 허가 신청이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100을 상환하기로 했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필요한 것은 했는데 허가 필요한 것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노미 200제곱미터 공업 066 660제곱미터 초과 녹차 T100이라고 했죠. 100 녹차 T100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200이니까 허가받아야 되네요. 4번이 답입니다. 미지정은 9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임야 임백천이라고 했죠. 임야는 1000이고요. 임야는 1000이고 농지는 500이고 기타는 25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했죠. 기농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두 배씩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옛날 종전의 공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17번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교재 182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하나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처음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허가증을 첨부해야만 등기를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허가권자가 아니라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공고를 2번 하죠.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하고 나고 공고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지해주면 허가권자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 절차, 해제 절차 똑같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18번에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틀린 것인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그게 사실 현재는 15일이라고 했죠.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16일째 되면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소유자의 매입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다만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때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격의 10%씩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그럼 주거용이라든지 복리시설 이런 것들은 2년이죠. 임업, 농업 2년 동안 사용해야 되고 축산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는 4년 동안, 현상보존이나 기타는 5년이니까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가징수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183페이지 20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인데 옳은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선매 협의 대상이 된다. 허가를 받아서 이용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은 선매 대상이 아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가 선매 협의 대상이 됩니다.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최소한 5년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5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주거용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전부 다 2년입니다. 복리시설 2년입니다. 복지시설, 복리시설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월 이내가 아니라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는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지정 통지를 받으면 선매자를 지정받고 나면은 15일 이내에 선매협의에 착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협의 완료조서 제출도 1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3번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선매자 지정받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맞습니다. 4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입 가격이 아니라 감정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공시가가 아니라 감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가격, 매수 청구에서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공시지가, 감정 가격 모두 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감정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정 가격이 아니라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정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나 축소 지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매 협의 절차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선매는 소유권만 선매 대상이 되고요. 지상권은 선매 대상이 아닙니다.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는 지상권도 매수 청구가 가능한데 선매는 소유권만 선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만. 그래서 선매 협의 사실 통지는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해야 되고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요. 만약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합니다.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정가격. 자, 지금까지 이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등자가 없었는데 올해 등이 붙으면서 뭐가 들어갔냐면 종전에 외국인 토지법이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토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는 토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신고는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해당된다는 것. 외국인 토지법이 아니라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원인으로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가는 군문자야, 네 군데에 허가받는다 있죠. 군문자야,
이 네 군데에서는 토지만 허가받아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그 다음에 종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지금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에만 허가받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 최대한 5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정정 신청 사항, 변경 신고 사항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 실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